결국 연습입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지켜주면 계속 연습을 해요. 다 노력했잖아요. 요게는 SBS 골프 아카데미 김학서 프로의 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에서는요, 먼저 전반적인 스윙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실전 경험이 적은 아마추어 분들은 실전에 나가면 긴장감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럼 필드에 나가서 이제 긴장감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연습장에서 쳤을 때 이 감각 자체가 필드를 가서 딱 틱을 하면서 서는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연습장에서 내가 어디 레슨은 어떻게 취했고, 지도자가 자 백스윙은 어깨는 어떻게 해라. 이거 뭐 다 여기서 지금 이제 나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기 직전에. 그런 상태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볼이 날아가는 게 궁금하거든요. 난 과연 연습장에서는 내가 볼을 쳤을 때 이게 똑바로 갔는데 여기서 과연 이렇게 내가 그 선택하는 대로 공이 갈까? 이런 것 때문에 자 여기서 모든 신경을 다 쓰고 볼 치는 거 다 잊어버려서 그 다음에 치는 게 무슨 볼 쳐요? 티를 놨다면 티만 치는 거예요. 공을 하늘로 쏟아버리고. 네. 요게 이제 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많은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다시 그 연습장 안에 와 있다 지금. 그리고 보이는 게 그 골프장의 형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습장 안에서 뭐 50야드도 보이고 150도 보이고 250도 보이거든요. 그걸 머릿속에 넣고 내가 지금 항상 가던 연습장에서 내가 좀 공을 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편안해요. 네. 자, 그러면 머리 들 일도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볼이라는 건 헤드업을 해야 볼을 잘 치는 사람이거든요. 가는 곳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볼에 있는 친 자리를 봐라 이렇게 배우죠. 그건 처음에 기본을 익힐 때 얘기고 어느 정도 이제 휠드를 갈 정도가 되면은 헤드업을 해도 되는데 거기서의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휠드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장에서 공을 친다. 이렇게 되면 그 긴장감은 많이 해소가 되고 편안한 골프 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일단 필드에 나가서 긴장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연습장에 있구나라고 좀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필드를 나가는데 뭐 스윙적인 부분에서는 요거 하나 좀 지키면 훨씬 더 나은 긴장감을 좀 풀 수 있고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항상 헤드나 그립 여기 팔에서의 원 포인트. 자, 나는 헤드를 생각한다. 그 다음에 몸에서는 내가 어깨를 생각할 거냐, 허리를 생각할 거냐, 무릎을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한 포인트에 하나만 매치를 시키라는 거죠. 같게 생각하고, 자, 어드레스에서 나는 어깨로 든다. 자, 그럼 헤드와 어깨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이상을 생각한다면 어깨도 해야 되고, 무릎도 해야 되고, 허리도 해야 되고, 이건 이제 실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인 경우, 물론 지금의 그 싱글 골퍼라도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갖고 연습을 한다면 아주 더 효능이 있을 거예요. 어드레스에서 헤드와 한 포인트만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무릎을 사용한다 그러면 무릎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깨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헤드하고 아니면 그립하고 그립의 움직임에서 어깨를 쓰겠다는 어깨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릎 생각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다운스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볼을 맞을 때에 헤드와 나는 무릎을 쓴다? 아니다. 나는 허리를 쓰겠다? 아니면 나는 어깨를 나가겠다. 그러면 상체로 공을 치겠다. 그러면 헤드와 상체로만 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와 이 팔에 있는 포인트 하나하고 몸에 있는 포인트 하나에서 두 개를 같이 딱 생각한다면 초보자라도 능히 좋은 샷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배운 게 많으니까 자, 요거는 헤드가 먼저 들어야 되고 손목 콕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긴장이 되는 것이고 볼 맞히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필드를 나가 보면요, 아마추어 분들이라 초보자일수록 더 준비 동작이 더 많으세요. 뭐 외글도 많이 하시고, 뭐 어드레스도 다시 잡고, 백스윙도 다시 해봤다가,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주문하시는 거죠. 네, 물어보니까 많은 걸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좀 심플하게 내가 필요한 거 한 가지씩만 생각하고 치면 더 좋다는 거죠. 처음에 휘드를 나가서
연장에서 배운 이것을 다 여기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볼을 맞히는 곳이니까 하나만 생각하라는 거죠. 원 포인트만 생각해서, 자, 헤드와 내 몸에서의 포인트 하나, 이것을 접목시켜서 볼을 쳐주면, 그러면 100% 성공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좀 더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자신만의 이 스윙 리듬을 찾지 못해서 고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맞는 스윙 리듬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이제 감각이잖아요. 그것도요. 네. 마찬가지로. 자,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헤드의 움직임은 타이밍이고 몸의 움직임은 템포라고 그래요. 자, 타이밍이 빨라지면 템포가 느리면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항상 몸이라는 거는, 이 템포는 이 손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팔을 올려줘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죠. 항상 올렸는데 팔이 아니라 몸 움직일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자, 팔의 움직임을 가졌는데 이 팔이 무슨 동작을 해줘야 되느냐, 그래야 이제 헤드 무게로 볼을 칠 수가 있어요.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게 되면 그거는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따로따로 노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팔이 가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쳐주면 그게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두 개가, 자, 타이밍과 템포가 잘 맞으면, 아, 이분의 스윙은 리듬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팔의 동작을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죠. 내가 팔이 움직일 때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요거만 잘 갖춰주면은,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딱 잘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보면 급하신 분들이 리듬이 빨라지는 게 백스윙 때 많이 그죠? 빨라지더라고요. 팔의 동작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팔을 여유 있게 가져가라라는 얘기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아까 2부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선 스피드가 나야 된다. 그러면 스피드가 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힘이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힘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뺄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온 힘을 다해서 주먹을 꽉 쥐고 몇 초나 쥐고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될까요? 오래 못 쥐고 있어요. 네. 아니, 그냥 뭐 5기로 가지고 꽉 쥐고 있다면은 뭐 5분 10분 쥐고 있죠. 그 다음에 힘 빠지는 거예요. 네. 힘을 빼려고 노력하니까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들이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은 착각을 하는데, 자, 그립을 가만히 잡아라, 힘 빼야 된다. 이거 자체가 힘이 가는 거예요. 단단히 잡으세요. 단단히 잡고 볼을 치다 보면 이게 어딘가 모르게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힘을 주고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을 주는 걸 모르는데 힘 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힘을 빼려고 노력하지 말고 힘을 주는 걸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연장에 가서, 아카데미 보니까 힘 주래더라. 있는 힘을 다 해서 꽉 주고 헤드 무게 생각하지 말고 힘 주고 치래더라. 힘 주고 쳐보는 거예요. 이 힘 주고 쳐보면 그 다음에 힘 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3년이 걸려요? 2, 3일이면 되는 거지. 그것이 네. 뭐냐 하면, 여기서 힘 빼는 걸 연구하니까 힘이 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게, 힘이 들어가는 걸 알아야 힘을 빼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 여기서 힘을 주면서 공을 치는 거예요. 온몸에 다 힘을 주면서 치는 겁니다. 이건 몇 번이나 치겠어요, 힘 주고. 자, 그러면 내 몸이 힘드니까 그 다음에 그 힘을 안 주게 되겠죠. 그럼 힘 빠져서 공 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힘을 빼는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주는 걸 하게 되면 힘은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일단 힘을 줘라. 그 힘 그래야 주는 걸 알아야 힘을 빼지. 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럼요. 오히려 힘 네. 빼려고 더 그립을 약하게 주면 스윙 중간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게 뭔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이 힘이 빠지는 걸 모르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탑스윙이 됐든 피니시가 됐든 힘을 주고 있어야, 이것이 힘이 가는 거라는 걸 아니까 힘을 빼는 거지. 처음서부터 힘 주는 것도 모르는데 힘 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느 기준이 없어요, 그거는. 네, 일단 힘을 빼시고 싶으면 일단 힘부터 먼저 주고 막 연습해 뻥뻥 보시면. 쳐야죠. 네, 일단 힘 주고. 빵빵. 네, 어. 알겠습니다. 네. 네, 앞서 첫 시간부터 골프는 감각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이 선천적으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타고난 사람이 있잖아요. 네,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후천적인 사람은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리 감각, 이제 감각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스윙에서 느끼는 감각도 있고 거리감에 느끼는 감각도 있고. 근데 이제 우선 골프에서는 거리가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요거 아이언 8번을 잡았는데 아이언 8번이 이제 130 정도 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 70나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130 가는 걸 70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0 가는 거를 150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감각을 키워주게 되면 이 감각의 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130 가는 거니까 꼭 130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150도 보내고 때로는 7, 80도 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연습을 하라는 거죠. 클럽을 선택해서 꼭 여기에 가는 거리만큼만 치는 것이 아니라 짧게도 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속도에 의해서 공이 가는 거니까 헤드 무게가. 자, 그리고 조금 빠르게 멀리 보내는 스윙도 하는 거죠. 이 힘있게. 그러면 이 거리감이라든가 감각을 금방 깨우칠 수가 있죠. 일단 한 클럽 가지고 여러 가지 거리를 맞을 줄 알아야죠. 네, 다양하게 칠 줄 알아야 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할 때 몇 단계로 나누면 좋을까요? 혹시 단계를 나눈다면? 연습 방법이라는 거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의 클럽을 선택을 가지고 이렇게 뭐 150 갈 수 있는 차를 가지고 100야드를 보내고 150 갈 수 있는 거를 180 보내는 이 연습을 하는데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예요. 어프로치도 자, 지금 이제 이것이 56도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1야드도 보내보고 5야드도 보내보고 10야드도 보내보고 자꾸 그런 거를 목표점을 자꾸 정해놓고 자꾸 쳐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그러면 그 감각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어떤 거리감을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한번 예, 해보라는 거죠. 자기가 채를 선택해가지고 자꾸 해보라는 거죠, 수시로.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스윙할 때 몸과 팔이 조화가 되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에게 필요한 연습 방법.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처음에 이제 지도자분이 뭐 여러 가지 주문을 해주겠지만은 한 가지의 이 팔에서의 포인트 하나 가지고 몸에서의 포인트 하나 가지고 연습하라는 거죠. 자, 나는 무릎의 움직임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볼 맞히는 거하고 무릎하고 자꾸 연결을 짓는 거예요.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두 개를 가지고 자, 백스윙 올리면서 무릎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근데 이게 완벽해졌다. 자, 그다음에 난 골반의 움직임이 안 좋다. 그러면 골반이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백스윙 올 때 골반 움직임을 갖는 거죠. 여기에 움직임은 무릎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올 때도 골반이 움직여주고 이렇게 하나씩만 접목을 시키는 게 볼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연습을 해주면 어깨 움직임이라든가 골반 움직임, 무릎 움직임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좋은 스윙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연습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 상체와 하체가 잘 안 맞는, 그러니까 몸과 팔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몸 팔이 안 맞는다라는 거는 몸하고 팔이 안 맞는 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팔이 잘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팔은 빨리 가는데 몸은 가만히 있고 또 몸은 벌써 가는데 팔이 늦게 와. 이건 두 개가 안 맞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는 쉴드에 가서 늘상 느끼는 건데 이 팔이 늦게 따라와 가지고 공이 반나고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분은 이 팔의 움직임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빠르게. 자, 그럼 몸의 움직임을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연습할 때. 자, 그럼 스탠스를 좁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이고 팔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팔의 움직임을. 자, 그러면서 조금씩 해줘야 되면 자, 몸하고 맞는 게 되겠죠. 순서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 팔은 이제 그렇게 해서 고치는데 나는 이 팔의 속도가 몸의 속도가 훨씬 빨라가지고 도저히 나는 이 채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은 스탠스를 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체에 힘이 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체 움직임만 치게 되겠다. 하체가 못 움직이고. 자, 이런 상태로 해서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이거는 좁혀줬을 땐 전체 움직임이고 넓혔을 땐 상체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나쁜가. 그거에 따라서 연습을 해주면 되죠. 네, 자신에게 안 좋은 점을 잘 캐치해서 그거에 대한 집중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골프에 입문한 지 이제 3개월 된 친구고요. 네,
그리고 김학수 프로님께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선 또 골프 운동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매력적인 운동이라서 네,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우선 저는 그 예전에 그 헬스를 많이 해가지고요. 상체가 많이 발달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백스윙 후에 이제 임팩트 순간에 몸이 이제 들리는 느낌하고요. 네. 그리고 피니시 순간에 팔이 펴지지 않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아, 팔이 안 펴진다고요, 피니시에서? 네, 네, 볼이 맞는 순간에 몸이 들리고 네네. 그다음에 피니시에서 팔이 안 펴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른팔이요, 왼팔이요? 왼팔이요. 아, 왼팔을 왜 펴려고 그래요? 왼팔 펴는 거 아니에요. 자, 네. 우선 이제 상체가 좋다라는 거는 하이볼을 많이 치게 됩니다. 이게 연습하다 보면 높은 공을 많이 치게 돼요. 네네. 예, 그 지금 3개월 됐지만은 볼을 쳐보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네. 아마 높은 볼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상체가 좋은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어드레스에서 볼을 맞춰주고 나가는데 이 팔을 이렇게 몸에서 띄운다라는 거, 펴준다라는 거는 그거는 네. 굉장히 나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아, 자, 골프 스윙은 대칭이에요. 백스윙 올라갈 네. 때 오른팔이 어떻게 돼요? 접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볼이 딱 맞았어요. 맞은 네. 다음에 이 모양을 왼팔이 만들어줘야 돼요.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접혀줘야 여기 몸에 붙는 거예요. 근데 이 팔을 펴게 되면 몸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그걸 크게 비교해서 보여준다면 여기 몸에 붙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떨어져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이제 3개월 됐으니까 참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똑딱볼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네. 여기서 대칭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른팔이 접혀지고 왼팔이 접혀지고 이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요. 이 연습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후에 어떤 지점이 있냐면 어프로치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네. 왜 어프로치를 잘 할 수 있냐면 어프로치를 이렇게 왼팔을 펴고 하게 되면은 그 과거로 돌아간다라면은 좀 그렇지만은 이 삼각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 양팔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해서 코끼리 나누고 이렇게 해서 쳤어요. 이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어려운 건데 기본은 이 아래쪽 팔목에서부터 삼각형이거든요. 어깨에서부터 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팔꿈치 아래쪽 삼각형이 유지가 되면 어디에서도 옛날같이 이렇게 Y자로 해서 이렇게 강제로 쓰질 않아요. 이렇게 굽히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놔주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왜 펴냐는 얘기죠. 아, 굽이려고 애를 쓰는데 굽혀져야 몸에 붙어 다니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오른팔이 굽어진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익스텐션이 돼야 돼요. 오른팔이 좀 펴져야 되는데 네. 이 오른팔이 펴져야 내가 원하는 목표점으로 정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굽어지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른팔이 펴지고 왼팔이 굽어진다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곁들여서 그 하이볼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덤벼든다는 거예요. 이 상체에 힘이 좋은 사람은 볼을 치는 게 은연중으로 자꾸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습을 이렇게 뒤에다가 뒤꿈치에다 놓고 절대 볼이 맞을 때도 앞으로 오지 마세요. 뒤에다 놓고 이렇게 대칭 연습을 하세요. 올리는 거 네. 내리는 거. 이 연습을 많이 해주게 되면 훨씬 좋아지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네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러면요. 네. 그리고 그 허리에 해저 운동을 해서 그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볼을 쳐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듣고 치는데 이게 어떻게 허리에 해저 운동을 하고 그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치는지 어떤 연습을 해야 될지 좀 좋을지 그게 좀 아, 궁금합니다. 그거 연습은 참 이게 방송에서 그 주문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 네.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연습하라는 거는 그 네. 아마추어분한테 너 연습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연습장에 가서 도구 들고 연습을 해? 사실 이게 스틱 하나 놓기도 참 쑥스럽거든요, 연습장 가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간을 감각을 가져야 되는 시간을 갖는 게 누구나가 그런 걸 남에게 보이지 않고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자세히 들으면 네. 그 정말로 즐거운 골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땡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잡아당기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이제 피트니스 센터를 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 가서 이제 그 이렇게 줄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근데 그걸 손으로 잡아당기면 안 돼요. 네. 팔은 놔두고 이제 몸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당기는 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몸 쓰는 걸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네. 주문을 한다는 게 이 전문가들한테 이거 주문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린아이들이 선수로 가는 아이들한테 이런 걸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건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한테 그걸 하라 그러면 참 부담이 갑니다. 그게 참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완 운동. 상체가 좋으시니까 이걸 올렸잖아요. 네네. 올리고 당기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몸으로.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 몸 채가는 대로 몸 가는데 같이 따라다니면 몸 쓰는 걸 몰라요. 그러나 역학적인 걸 해주면 이 팔은 가는데 몸은 이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몸 쓰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거를 네. 이렇게 저 연장 가서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남 모르게 팔이 가면 난 몸은 네. 이쪽으로 오는 거지 이렇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쳐주는 거죠. 그러면 그 몸 쓰는 게 돼요. 네. 네.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프로님. 너무 네네. 명쾌한 설명.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사실은 이 3개월 때가 가장 고민이 많고 또 궁금한 것도 많을 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오늘 알려주신 거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님, 끝으로 이번 연속 기획의 핵심을 좀 총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추어 분들이 어떤 그 자세에 얽매이지 말고 제가 그 이렇게 방송 광고 나갈 때도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다라는 게 뭐 모든 걸 다 무시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는 이 자세를 중요해서 배우는데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는 감각을 익히라는 거죠. 그 감각이 뭐냐면 지금 쭉 쓰면은 충분히 하나가 몸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서 연습하시게 되면 제가 연습 그러잖아요. 운동 삼아서 그걸 하나의 포인트를 나의 몸에 익히게 되면 그러면 볼을 즐겁게 칠 수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습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퍼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으로 하시면 되죠. 건강으로. 네, 네. 이거를 막 죽기 살기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건 뭐 선수로 지망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딘가에 입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볼을 왜 핸디캡이 왜 있습니까? 내가 실력이 모자라면 핸디캡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는 건강을 좀 챙기시면서 골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